농담진담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친환경 농업이라고 다들 잘 아시겠죠? 친환경 농산물 하나씩은 다 뭐 드셔보셨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친환경 농업 하시는 농민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이 친환경 농업의 그 역사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초기에 우리가 환경농업이라고 부를 때에 그때의 개념을 잡아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환경농업의 정신, 이것을 지금 되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전에 그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하셨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시죠, 박사님? 지금은 그냥 실업자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권영근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권영근 박사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예, 그러면은 박사님 소개를 좀 스스로 짧게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스스로 뭐 할 쑥스럽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드는데 제가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 예. 환경농업 단체,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 농사 짓는 단체들도 모으고, 예. 그다음 그 농사 육성된 농사를 팔아야 되니까 소비자 단체들을 만들었죠. 그게 생협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묶어서 예. 환경농업단체 연합회라는 걸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노력을 해서 97년에 환경농업 육성법하고, 예. 그다음에 이걸 소비해주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을 같이 제정을 했죠. 근데 제정하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 선거 공약, 생협법 만들 때도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약, 예. DJ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다행히 예. 그 어른이 대통령이 되고, 예.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1995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 국회에 바로 통과된 건 거의 아니고, 한 지금 30년 그렇죠. 국회에 있는. 통과된 건 97년, 98년에 통과됐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 지났고,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하여 요즘 친환경 농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도 커졌고요. 농산물만으로도 1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 시장 규모가요. 그런데 그 현재 친환경 농업을 박사님께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 여기 이제 취지문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굉장히 변질이 돼 있어요. 예. 그 초기에는 이 친환경 농업이 아니죠. 진짜 하나만 묻혔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경 농업이라고 불렀죠. 환경 농업이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개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개념 또는 본질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죠. 처음에 개념은 어땠는데 지금 거기서 변질된 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깁니다. 예. 일단 한 가지부터라도 한 가지, 그때는 이제 환경 보전형 농업으로 하자. 예. 그랬는데 거기 우리가 모여 있는 농업 단체들마다 그 자기네 농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농법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무슨 자연농업, 자연농업협회는 자연농업으로 예. 하려고, 유기농업협회는 유기농업으로 하려고 이름을. 예. 그 정농회는 바이오다이나믹 생명역동농법으로 하자하고, 또 지속가능한 농업협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하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연구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정한 내용은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하자. 예. 이렇게 됐는데 각 단체들이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 주장들을 우리가 환경농업이란 말로 요약하자. 예.
그렇게 해서 환경농업이라는 용어가 말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보존형 농업이라는 개념 안에 여러 단체들 농법이 다 들어오죠. 자기 농법들이 다 이제 그렇죠. 내세우는 농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예. 이걸 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좀 합의하고 정리해 보자. 그렇죠. 요렇게 됐던 거예요. 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예. 아,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 사실은 다양성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얘기는 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민간 단체들 민의시 합의된 내용인데 이걸 깼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진짜 붙이면서 관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농업으로 이제 여러 이 다양한 단체들이 환경농업으로 마음을 모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사회적 운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했죠. 그렇죠. 예,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름을 예. 친환경 농업이다 진짜 이렇게 붙이지. 이름을 붙인 진짜 앞에 하나 붙였는데 그 당시에는 예.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요새 이제 지금은 국회 부의장 했죠. 예. 지금은 부의장 아닌데 김상희 의원이 그때는 이제 여성 민우회 대표를 했어. 아, 예. 민우회 생협 대표를 했어요. 예, 예. 그래갖고 그것을 그때 당시 장관인 김성훈 장관한테 질의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좋게 얘기하면 싸움도 벌이고 왜 진짜 붙이느냐 하니까 김성훈 교수 그니까 하는 말이 궁색하죠. 그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은 환경 호르몬이란 말이 막 휩쓸었을 당시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환경 농업하면은 환경 호르몬하고 혼돈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진짜 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이해도 안 가고 그건 환경농업하고 그야말로 역전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견말이죠, 견말. 예, 예. 그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나중에 청와대 수석했던 최양부 수석이 김성훈 교수 장관을 공격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러니까 친환경이란 말은 이건 견말이다. 역전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막 이게 예, 경강부회식으로 막 어거지식으로 예. 갖다 그래서 진짜가 붙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초대 그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그 만들어가고 박재일 회장하고 할 때인데 그때 총회에 왔어요. 예. 장관이 앉아 있는데 갈 때까지 우리는 축사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더라고. 그리고 끝까지 있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진짜 묻히라는 거죠.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말 앞에다가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 이름을 붙이라는 건데 안 한 거죠. 바꾸라. 그러니까 박재일 회장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쭉 있으면서 진짜가 붙고 안 붙고는 이제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짜가 붙을 때와 안 붙을 때의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양쪽에서 그렇게 붙이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환경 보전형 농업이다. 예. 그게 제일 강한 겁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좋게 얘기하면 환경 농업 정책이 자꾸 발전해 가야 되는데 예. 그 처음에 하는 제도는 뭐냐면은 이 EU에서는 그렇게 해요. EU 예. 유럽 연합 예.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ESA 정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ESA.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환경 민감 지역이란 거를 지구를 조성한다 할까 지정을 예. 해요. 지정. 네. 근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중에서 그 지역 안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자기 땅도 있고 아닌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땅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ESA 지역 안에 나는 그럼 유기농업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은 나는 그 바이오 다이나믹으로 가겠다 하고 또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제 그게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유럽연합처럼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농사 방법으로 좀 가보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가보자. 근데 이제 그렇죠. 유럽이라는 데는 그 구역을 정해서 특별한 어떤 그 ESA라는 지역 내에서 좀 촉진을 해가지고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기농으로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방식의 환경 보존형 농업을 하게 돼서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좀 ESA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건 농민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 소비자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그 지역 일대를 예. 그냥 강도 흘러가기도 하고 자기 땅이 없어도 좋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여기는 ESA 환경 민감 지역이다 뭐 이렇게 정해요. 예. 그런 거 주민들 전체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 아 나는 그러면 무슨 처음에는 무농약 하겠다든지 예. 나는 그럼 뭐 얼마 했으니까 무슨 이 토양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든지 예. 또 나는 이제 그거 다 했으니까 유기농업을 가겠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자연농업을 하겠다든지 예. 바이오 다이나믹을 하겠다 여러 가지 막 자기가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농민들이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 농민들이 하다 망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잘 안 되다가 도망갈 수도 있고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잘못하다 보면 환경이 민감 지역인데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고. 예. 그럼 환경도 그러니까 그때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거고. 개입해서 이제 농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게끔 할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환경 보전형 농업하는 겁니다. 예.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농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럼 농민들이 손낼 나도 그 지역을 안 떠나고 농사 지으려면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원이 돼요. 예. 그 굉장히 까다로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 예를 들면 너무 자세히까지 뭐 유럽연합 정책까지 뭐 너무 자세히 하실 유럽연합이 필요는 그런 없을 게 것 아니고 같고. 예.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연합보다 더 잘하는 건 미국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유학 가서 농학 박사 따온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도 미국 농업 정책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농업을 보호하는 나라예요. 예. 예. 자, 이제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 토양 위에, 농업을 보호하는 토양 위에, 그러니까 일반 농업도 보호하는 토양 위에 예. 환경 민감 지역을 하고 예. 그 위에 이게 뭐좀 유기농업을 하고 그러면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 농정에다가 환경 민감 지역 보호 플러스 이 보호 또 받고 유기농업하면 그 보호 또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게 확산 안 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자꾸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망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다 도망가고 지금 농민 수도 줄어들고 유기농업 하는 사람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추세가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보다 이전 그러니까 환경 농업이 시작될 당시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었죠. 면적이나 이제 그때는 뭐 참여하는 취임비 농민. 비슷하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요. 진짜가 붙고 안 붙고가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의미가 있길래? 없죠. 예.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 진짜를 붙이갖고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DJ 때 김성훈 교수가 장관하면서 도입한 거예요. 예. 그 도입한 내용이 뭐냐면 INM, IPM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은 뭡니까? 농약 치는 거예요. 예. 농약 치는 걸 진짜 붙여놓고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보전형도 아니고 예. 유기농업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팔아 먹었다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뭐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무농약 아니 저농약은 없애자 하고 나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INM, IPM 하는 거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제 INM은 우리가 그 우리끼리 만든 거고 한국에서 나 영국 IPM은 지금도 있죠. 영국 같은 데서 EU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럽연합 농업이 일반 농업이 거의 IPM. 일반 농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를 도입해 놓고 그 진짜 붙여서 그거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게 유럽연합은 일반 농업 수준이 IPM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 IPM만 하여도 일반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농약 사용량도 감축하고 환경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있긴 같거든요. 있죠. 예. 왜냐면 미국은 농약 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미국 농산물들은 예. 이 작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수출 농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까짓 거 농약 치든 안 치든 많든 어떠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농약 중에도 아주 최고 고농도 농약 디캄바 같은 걸 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쳐놓으면은 나중에 이 외국에 팔아먹으면 되는 기고 안 팔리면 그거 놔뒀다 이거 정부에서 사놨다가 그거를 예. 원조로 주잖아요. 원조로. 예. 예, 구호물자 원조로 주잖아요. 세계에 예. 외교 정책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농업에 대해서도 미국은 예를 들면 그걸 이 부족한 부족한 기금을 이 보전한다. 부족분 지불 제도라고 그래 갖고 데피션시 페이먼트 제도라 그래 갖고 예를 들면은 농민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못 팔게 해요. 예. 근데 그 시장 가격이 예를 들면 이 정도인데 그 농민들은 이 정도 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 정도는 시장 가격하고 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존하는 거예요. 이걸 늘 그러면은 농약을 치든 말든 이게 내려가 그 농약을 치고 하면은 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시장 가격에 여기더라도 생산비가 이만큼 올라가면 이 보존 비용을 정부가 다 대는 겁니다. 그 초과 그렇죠. 투자 투입 비용까지도 보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거의 뭐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 국가를 믿고 다 농사를 짓고 예. 나머지 농사만 지어놓으면 국가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농민들의 삶과 생활은 다 국가가 보장을 하고, 예, 그게 미국의 농업 보호 정책의 굉장히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여당 야당이 없어요. 이거는 예, 국방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여야가 싸우질 않습니다.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농업 예.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예. 예, 그거를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유기농업을 하면은 더 들어가는 건 더 보존해주고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환경 농업이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종류의 농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농업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이렇게 해서 4단계로 해서 그렇게 썼죠. 그때 그거는 예. 그렇게 했던 단계를 했던 이유는 이제 예. 각 단체에서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면은 지금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단체 합의를 해서 한 거예요.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저농약 하면 그래도 그럼 무농약 유기농보다는 접근이 쉬우니까 예. 농민들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그래야 했던 농법을 가진 단체가 반드시 민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예.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기술 지도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예. 예, 그게 교육이거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교육은 강의실 교육도 있지만은
현장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교육도 안 하고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이 저가 농사에서도 안 짓는 것들이 그잖아요. 농민들이 다 농사 지으면 그 평가는 하고 앉았고 그 무슨 약이 들었네 안 들었네 뭐 있다고 소리는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예. 근데 공무원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도에서 관주도로 가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근데 이제 저는 박사님 이제 요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직무가 있고 또 뭐 하기 때문에 뭐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도 하겠지만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이런 진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그 취지를 더 확산하고 뭐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에 앞서서 그런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민간에서의 어떤 세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무력화해 놨거든. 예,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서로 뭐 자기 인생 편하기 위해서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친환경 농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 해도 공무원은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민간에서 환경 농업은 이러해야 된다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지적인 발전, 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공무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민간 조직에서 민간 단체에서 하는 그 농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예 서포트만 하면 되죠. 그렇죠. 지원하고 보조하고 맞아요.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런 돼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공무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이 농사도 안 짓고 책임도 안 지면서 끌고 간다? 그게 뭐예요? 관존 민비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박사님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만약에 퇴색됐다면 되찾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보다도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이야기가 좀 많이 그다음 오갔으면 이제 좋겠어요.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말하자면 환경농 육성법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제 공약한 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 없었어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자.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째는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이게 단순화 시켜서 유기농업 한다고 치면은 과거에 했던 농업은 박정희가 했던 농업은 유신농정입니다. 유신농업, 유신농정. 유신농정. 예, 요새 말로 하면은 적폐농정이죠. 이걸 빨리 다른 걸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적폐농정을 한 결과가 뭡니까? 농민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막 다 이농했습니다. 그래갖고 적폐농정은 사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을 귀히 여기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하나의 희생?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경제성장,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예. 하려면은 노동자들을 임금을 적게 줘야 되는데 쌀값을 낮춰야 돼. 그렇죠. 쌀값을 낮추려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돼. 예. 그래서 녹색 혁명형 농업은 다수학 품종 중심으로 예. 다 한 겁니다. 예. 다수학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려 쳐야 되고 병충해 오면 안 되니까 예. 농약 쳐야 되고 막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녹색 혁명형 농업을 하면서 높은 피해가 왔고 무슨 피해가 오고 막 와갖고 농민들이 쫄딱 망하는데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니까 농민들이 다 이농합니다. 이농. 예.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농민들의 수는 한 230만 정도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죠 1,500만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농민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집단 그룹 중에 가장 소수자 집단이 농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죠?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어떻습니까? 소수자, 인디안 같으면 소수자잖아요. 소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잖아요. 보호. 예. 멸종 위기종은 보호합니다. 예. 농민들이 지금 멸종 위기종인데 보호 안 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따라서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그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을 해서 같이 해서 예. 그게 너희들도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소비자를 조직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생산한 거는 여기 팔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결된 정책을 예,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의미예요. 그때 당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산업화, 국가 산업화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녹색혁명형 농업이라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농민이나 농업은 일종의 이제 희생양 삼고 희생양이었는데 다른 산업을 막 확산시켰는데 예. 하나의 대안의 생태계를 구축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종류의 농업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거. 종류의 유통. 그렇죠. 이런 아니 하나의 생태계를 새로운 구축한 종류의 농업도 만들고 새로운 종류의 유통도 만들고 새로운 종류의 국가가 보장을 못하니까 예.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WTO가 출범하기 때문에 예. 수매 제도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수매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도시의 소비자를 조직해 갖고 예. 우리가 만든 걸 소비자한테 사주도록 하자. 예.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를 말이지 예. 나쁘게 얘기하면 개지랄들 해갖고 망가뜨리는 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때는 이제 생활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돼서 예. 많이 또 이게 늘어났죠. 뭐 늘어났지 굉장히,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뭐 한 살림만 해도 그 100만이 다 됐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다른데 막 늘어나잖아요 지금. 예. 지방에도 막 늘어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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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의도했던 대로 좀 많이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자 쪽은 이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농업 쪽에서 예. 받쳐주질 못하는 예. 거죠. 아 맞습니다.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농민들 수도 줄어들지만은 유기농 하는 사람들도 안 해. 왜? 보장이 안 되거든. 소득 예. 보장이 안 되고 예. 고생만 뒤지게 해보고. 예.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예. 유신농정, 적폐농업, 유신농업, 녹색혁명형 농업을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이 대한농업 만들자는 게 하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정책을 우리의 소비자는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는 그러니까 농소 동락 농민과 소비자가 같이 즐거움을 농소 동락. 예. 예. 같이 즐거움을 추구한다. 예.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생협하면 이게 그냥 접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 당연히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가 교류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군요, 진짜. 일본에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다음에 일본이 10년 후에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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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산 부문에서는 바로 그 환경 보존형 농업이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전체 생태계 중에서 예. 그래서 환경 보존형 농업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어쨌든 국가가 그걸 수용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렇죠. 뭐 이랬던 과정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국가가 한 게? 국가가 그걸 이제 수용해서 왜냐면 수용해서 민간에서 국가는 일어났던 그거를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자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안 한 거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농림부에 있는 환경농업과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이 보면 무슨 처음에는 농업생산국의 환경농업과로 있었는데 이게 온데건데 옮겨 다닙니다. 아. 예, 한 자리에 이렇게 붙박이를 있질 않아요. 여 보냈다, 저 보냈다, 여 보냈다 막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책 자체가 이런 걸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거는 막 증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비료회사나 농약회사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가 미래회사, 농협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로비를 해갖고 이걸 모두 이 정책을 제대로 못 가지고 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런 그 딜레마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고 그걸 한락하는 공무원들이 없어. 예. 안 한락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는 추정이시죠? 그렇죠. 예. 아니 자리를 위치가 한 붙박이를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거는 예. 계속 옮겨 다닙니다. 계속. 예. 예. 하여튼 뭐 옮겨 다니는 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용림부도 그거 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직접 예. 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환경농업의 과가 환경농업 과장이 무슨 오늘은 예를 들면 무슨 국장 밑에 있다가 내일은 또 무슨 국장 밑에 있다가 예. 지시를 다 엉뚱한 놈한테 자꾸 다른 지시를 자꾸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이 올바로 가겠어? 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정책 농업에 대한 농업, 그죠? 예.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 정책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 거,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아까 그 정책도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일반 농업의 보호농정 위에 플러스 해주는 게 환경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는 거. 그래서 또 새로운 정책을 하고 예. 또 플러스 해주고 유기농 하면 또 플러스 해주고 예.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안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맨날 유학 갔다 와갖고 막 박사 따왔다고 폼은 잡는데 이런 거 하나 소개한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외가 없어. 그 예를 들면은 이 EU에서 내가 그래갖고 97년도에 영국을 갔어 내가. 그래 예. 있다가 한 1년 반쯤 있다가 돌아왔는데 와보니 개판이요. 그래 장원석 교수하고 김완배 교수 이 사람들이 농특위 하고 앉았더라고. 나들어 와갖고 그 EU나 영국에서 어떻게 하노. 그래 나들 발표를 좀 하래.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환경농업이라는 말도 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니까 가서 내가 배워온 거는 순환농업이다. 순환형 농업. 아. 예. 내가 깜짝 놀랐지. 가보고 배운 게. 예. 순환형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그때부터 순환농업이라는 말 쓰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그럼 내가 쓰니까 농림부부터 막 따라 써요. 그다음부터. 예. 예. 그래가 막 했는데 정책을 똑바로 배워와야 된다. 정책. 예. 근데 그 순환 안에는 순환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근데 어려운 말이죠. 물리학에서 크게 나누면 역학과 열학이 있거든요. 예. 역학에 대가는 이제 뉴턴이잖아요. 예. 만유인력학. 역학이란 건 이제 말하자면 이코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열학이란 거는 그게 안 되거든. 열이랑 팽창했다가 죽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그걸 엔트로피 증대 법칙을 가는 건데 한국은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라는 게 잘못 소개가 돼 있어. 예, 그게 문제죠.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서 노리는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예. 첫째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를 죽이면 한 가지 그 죽이는 대가가 온다. 그래, 예, 그런 것이 하나.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걸 살려가야 된다는 게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다양성, 생물 다양성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습지 생태계, 논생물 다양성 하는 것도 예.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따라서 순환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똥을 누면 그걸 걸음으로 가야 되고 물질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독일의 리비 농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예. 전통 농업에서. 예. 근데 이걸 다 망가뜨린 거거든. 누가요? 미국 놈 이제- 좋아하는 놈들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 그런 미국 놈 일반 좋아하는 관행 놈들. 농업이 그렇지. 미국 놈 좋아하는 놈, 미국 가서 배워온 놈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순환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 원리죠, 과학적 원리. 원리인데 그렇죠. 과학의 원리죠. 이런 원리가 사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않았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그런 원리도 없는 농업 정책을 하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죠. 망가져. 예. 그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 수단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예. 그것도 내가 영국 갔다 와갖고 순환 농업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영국 갔다 와갖고 또
이 농업정책학회인가 유기농업학회인가 그거 와서 또 발표를 하라게 예. 그 가서 그 발표를 했지.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돌아가시는 농촌경제연구원장 같은 그 양반 다시 얘기하라고. 그 뭐 정책 예를 들면 ESA 같은 경우 예.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같은 데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을 치면 새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럼 새들이 오도록 새집을 지어 달아라. 음. 그다음 먹이를 줘라. 예. 그럼 그걸 세 보고 네 농장이 몇 개 했냐? 그거 숫자 많이 하는 사람이고 새가 몇 마리 날아오느냐? 이걸 세 갖고 그 지원금을 줘요. 그 예. 농민이 아니어도 받는 거야 이거는. 꼭 농민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다 받.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예. 소비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농민이 해도 그 혜택을 하고, 받는다라는 그렇지. 말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물이 어떻게 오염됐느냐 예를 들면 그지? 예. 뭐 이런 거 다 그게 인바이런멘털이 센시티브 정책을 그렇게 예, 하는 예.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업으로 와서 그런 지역 내에 유기농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기농업을 하려면 규제도 들어가고 땅도 살려야 되고 연작 피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라. 그러면은 요거 다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다 갖췄으면 10개를 갖춰라 하면 10개를 다 갖췄으면 갖춘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다 줘. 예. 한 가지 안 갖췄으면 빼. 예. 이걸 크로스 한단 말이야. 서로 크로스. 서로가 크로스해서 우리가 하라는 것을 너가 지켰으면은 준수 컴플라이언스. 준수했으면 우리가 돈 준다. 예. 그래서 크로스 컴플라이언스 정책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유기농업 하는 농민들이 막 일어나지. 서로 한락하지. 일종의 이제 지불제, 서비스 지불제, 생태 서비스 직불제하고는 다르지. 직접 지불제도는 그거 없어도 하는 거거든. 예. 그거 없어도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대한농정으로 채택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직불제 채택한 게 환경농업이거든. 예, 그렇죠. 다른 데서 소매제도를 아무도 안 하면서도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하자 그래갖고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말하자면 정책적인 새로운 정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그럼 안 하고 안 한 그 대신에 뭐요? INM, IPM 있다고 이런 것만 도입해.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박사님. 그렇습니까? 너무 도입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하소. 제가 이제 말씀하신 엔트로피 법칙은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과 그렇죠. 물리학이 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칙이 사실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인 것 같은데 같은 거. 저는 사실 이제 생태학적 법칙으로 들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엔트로피 그럼요. 법칙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기농업을 정의 내린 게 국제적인 정의가 바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생물 다양성, 그다음 생물학적 순환, 그다음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농업이 그럼요. 유기농업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님을 모신 것은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도 유기농업도 뭐 엔트로피 법칙도 좋고 아니면 이제 생태학적 원리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 잘못 온 것 같아요. 잘못 왔죠. 식품 안전을 너무 강조했어요. 식품 안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은 박사님. 식품 안전을 강조하는 듯한데 사실 식품 안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 계속 뒤따라 나왔냐면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말이 항상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전해 주기 위한 그 미사 여구에 불과한 거지 안전한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니라는 근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의식하고 원래 유기농업은 이런 거야. 생물 다양성 등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을 내세우자라고 의식하고 그랬으면은 또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세우면서 나중에 이게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 농업이 그냥 식품 안전용 농산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좀 있는데 나는 뭐 전락했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식품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농약을 안 쓰거나 덜 쓰거나 그때 당시에 뭐 조농약도 있었으니까 안 쓰거나 덜 쓰거나 그렇게 했으니까 화학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겠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 혹은 생태학적 원리를 망각하고 그걸 망각하고 안전한 농산물 위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전도돼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이상 생태학적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협도 말하지 않고 정부는 말할 것도 안전한 없고 농산물 위주로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안전한 농산물로만 일관되게 오다 보니 이게 망가진 원인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거든요. 아, 그 저하고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놓는 걸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농약 정책 같은 거 보면 다 알 수 있거든. 예. 예, 또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게 뭐냐, 안전성이란 게,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성을. 예. 예.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이게 말로만 안전하다 하는 거지, 안전성 기준은 그러니까요. 다른 예. 거죠, 이게. 저희 안전성 기준은 별도로 그렇죠. 다른 제도를 예.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예.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계속 해왔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일단 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식품 안전을 내세우자라고 전략을 세울 수는 있지만 예. 그 전략이 그냥 이 농법의 하나의 목적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 이게 망각한 게 아닌가. 원래 환경농업을 하려고 했던 그 방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진단입니다. 예, 좋은 얘기인데, 예, 근데 예. 오늘은 이제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아 오늘 하시려고요?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예, 아니, 그래서 이건 아까 지금까지 했는 얘기하고 다르게, 예, 예. 요것만 따로 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성이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내용이.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죠. 시간 다 됐어요. 아니요, 뭐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끌고 가서. 그래서 예. 일단 이제 저도 뭐 나름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나쁜 건 아닌데 누군가는 혜택을 입으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누가 과연 혜택을 입었는가? 그것이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 연구자인가, 공무원인가, 아니면 자연인가? 과연 누가 이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는가? 이걸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뭐 환경 농업이든 친환경 농업이든 원래의 그 목적을 되찾는 하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수혜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 있어요. 누가 예. 수혜를 입었다? 게 아까 안전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예.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 투입 자재 이 자본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녹색혁명형 농업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이 덕받고 예. 이게 유기농업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냥 평으로 줄여서 유기농업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덕을 못 봐야 되는데 예. INM, IPM 도입하고 진짜 붙이면서 그걸 쓰게 만들거든 다. 예. 다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친환경 자재 만든다 하면 또 보조를 다 해줘. 예. 그래서 비료회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의 농약회사, 여러 가지 이름의 토양 개량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기기묘묘한 투입 자재들 만들어내는 그 자본가들만 덕봅니다. 예.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자본가들이 덕만 보겠어? 그걸 허락해준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어? 덕보지. 그러니까 자본과 관이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예. 뭐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지, 안 어쨌든 보이니까. 뭐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서 수입한 유박 그 막 무상으로 많이 제공해줘. 지금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일례로 그런 건데 사실 유박을
유박에 의존하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환경 농업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럼요. 예, 토양을 개량하는 그럼요. 능력도 떨어지고 사실 그럼요.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예,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농자재로 가면 농자재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비료, 농약도 여러 가지잖아요. 요새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농약이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그다음에 GMO에 썼던 농약들, 글리포세이트, 니캄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어요. 전부 다. 예. 제초제는 지금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옛날에는 미래도 안 썼는데 요새는 미래까지 써. 예. 그러니까 포스트 하비스트를 수확한 후에 농약을 뿌렸는데 지금은 수확 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카나다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은 전부 농약 글리포세이트로 이 뭐라 하노 목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 수입한 밀로 만든 빵에 농약 검출을 해봤어. 아, 예. 그러니까 카나다나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한 밀에는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국 내에서 만든 유기농산물이란 또는 자국 내 농산물,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노? 우리 밀 같은 거. 예.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다 증명이 다 돼 있어, 증명. 그러니까 그런 자재 회사, 그것만, 근데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밀은 아닌데 밀은 써. 근데 아까 말한 그 포스트 하비스트였는데 예. 지금은 프리 하비스트가 된 거예요. 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GMO 사료를 우리나라에서 쓰잖아요. 소, 돼지 그러니까 다 이제 관행 농업에서. 그렇죠. 관행농업 아니 유- 유기농업에서 유기축산에서는 안 쓰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유기축산이 없으니까 올바로 하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료를 먹어 그러면은 그 GMO로 사료를 먹은 무슨 이 동물 뭐 그 고기를 먹어 보십시오. 어떤가? 우리가 지금 매일 이 GMO 먹는 셈인데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RBH, 뭐라 하노? BGH를 그러고 성장 촉진 호르몬 친 것들이 얼마나 나와요. 그게 우유에도 있고 뭐 오만 게 다 있다고 이제 그게. 박사님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친환경 농업에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모르지. 축산업이나 그거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게 이런 자재 쓰는 걸 친환경이라 한다니까. 그 유기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종자와 종묘. 예. 예. 종자와 종묘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이러한 농자재들 투입 농자재들 만들고 공급하는 자본 이 예. 제일 특혜를 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농산물들을 수입하는 자본 예. 예. 그래 수입해서 가공 유통하는 자본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돈 벌어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괜찮아. 간질간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맛있어. 예, 공기가 안 좋은가? 이 드릴까? 아, 여기 있습니다. 제 거 있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지금 현재의 친환경 농업이 뭐 어쨌든 지금 친환경 농업에 이름 붙였으니까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긴 얘기잖아요. 예, 뭐 좋습니다. 그래도.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예. 굉장히 그거는 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평가가 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따라서 그죠? 예. 이런 것은 관주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농법 단체가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걸 어떻게든지 막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사활이 걸린 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올바로 가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려면은 예. 현지에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현실적 찾아야겠죠. 힘이 있다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박사님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게 뭐냐면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누구가 그 지랄을 했냐면은 빌 게이츠 하는 놈이 예. 아이고 이게 난리를 친 거예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세계에 35개쯤 돼. 예. 35개의 각 분야별로 아까 얘기한 종자 종묘 다국적 기업부터 그다음에 이 비료 다국적 기업, 예. 예, 그다음에 농약 이 다국적 기업, 예. 예, 그다음에 이 종자 종묘 다국적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GMO 같은 거 들어가요. 예, 예, 그렇겠죠. 유전자 편집 GE 다국적 기업 이런 거, 그다음에 가공하는 다국적 기업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35개를 모아갖고 예. 돈을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다보스 포럼에 다 참여를 하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여기 주도하고. 중요한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19년도인가 그때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냐면 그레이트 리세트, 대전환하자, 다시 판을 짜자 하는 예.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병신 같은 새끼는 그죠? 반도체면은 막 숭상하면 막 경제 성장할 줄 아는데 반도체 산업은 이제 목이 찼어. 더 이상 나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 이게. 예. 왜? 나 가면 원자거든. 그것도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기술 개발, 이노베이션이 목이 찬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재벌 때 뭘로 돈 벌려게? 다시 돈 벌 수 있는 것은 농과 식밖에 없다. 아. 농과 식을 그레이트 리세트하자, 대전환하자 해서 다보스 포럼에 모여가지고 지랄한 겁니다. 이게. 그러기 몇 년 했어? 예. 20년, 21년. 그 21년에 뭐가 붙었어? 유엔에서 푸드 시스템 서미트를 하자 하고 했어. 예. 그럼 난리가 났지. 푸드 시스템 서미트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막 전부 유기농 하는 건 줄 알고 막 생지랄 했거든. 예. 병신들이야 내가 볼 땐 병신들. 그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유기농 하자는 거잖아 다. 근데 그 유기농 핵심이 유기농 아니에요. 그 핵심도 아니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도 그리고 없지. 내용이 그냥 무상한 거예요. 그 새끼가 그냥 공허한 내용.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하던 님이 김홍상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소에 예. 나거든. 예. 그지? 아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마가 그거 그걸 했는데 뭐 짠 거요. 야, 이 개 같은. 박사님,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트 리세트 하자는 거거든. 예. 그러면 자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대자본 다국적 기업을 위한 그레이트 리세트를 할 거냐? 예. 아니면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그레이트 리세트를 할 거냐? 말하자면 이 대립이에요, 대립. 그렇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대립. 예. 이게 선택적인 문제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 또는 그러니까 소비자 소농을 위한 그레이트 리세트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보전형 리세트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 걸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자본가를 위한 그레이스 리세트를 할 거냐? 그 그 자본가를 GMO 죠. 위한 그레이스 리세트는 그 디지털 농업이고 스마트 농업이고 GMO죠. GMO 농업이고 이제 편집 농업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땅이 필요하죠. 그 세계에 제일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빌 게이츠입니다. 막 무지하게 땅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사놓는 거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리세트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토양에 맞는 거 다 해보고. 박사님, 친환경 농업하고 다보스 포럼은 좀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요. 멀지.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다보스 포럼 추세로 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락하는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농업으로 갈락하는 거고 스마트 농업으로 갈락하는 겁니다. 그게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거는 자재재로 다 쓰는 거는 그거 예. 비료 다국적 스웨덴에 비료 다국적 기업도 들어오고 예컨대 뭐 어디 다 들어오는 게 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하락하는 환경 보전형 농업, 그러니까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그레이트 리세트 하락하는 환경 보전형 농업을 하락하는 이 리세트는 뭐냐?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락하는 그 본질 요 얘기를 하락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환경농업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한 가지 대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너무 관주도니까 민간 주도로 이걸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민간의 힘이 지금 너무 약화됐어. 어쨌든 그걸 다시 복원시켜 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복원을 시킬 수 그거 있을까요? 복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그 하락하면은 안 하락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우리 너무 소장님 같은 분이 젊은 양반들이 하셔야 돼. 그러면 그럴까요? 나 늙어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와서 뭐 훈수나 하고 그지 예. 잘한다 박수 치고 그런 거죠. 제가 박사님께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환경이라는 말, 사실 이제 이번 제목도 다시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박사님 젊으실 때 막 그 왕성하게 하셨던 그 환경농업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사실 이거는 제가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그런데 예. 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환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태가 아닌가, 이콜로지가 아닌가, 인바이먼트가 아니라 이콜로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나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 그 에콜로지 예.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제 뭐라고 그래 그 뭐라고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쭉 쌓여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에코시스템 예. 그다음에 여기 비에코 시스템 그 위가 환경이거든. 예.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은 그 인바이런먼트 에코시스템이라는 인바이런먼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느낌상 오는 거는 다르지.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그런 건데 예. 과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느낌상은 생태계 하니까 금방 팍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분류 체계로 볼 때는 그렇죠, 분류 체계. 생태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전체 환경 속에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뭐 또 그런들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뭐 부분일 수도 있죠. 생태계를 그런데- 포함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면 다. 예. 예.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외부 걸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참조하고 싶은 그런 개념이 뭐냐면 농업 생태학, 에그로 이콜로지라는 것입니다. 예, 예. 중요한 얘기죠. 그거는 이제 소농들이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소농들이 주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농업 생태학은 네. 에그로 이콜로지는 물론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하지만 사회학적, 인문학적 환경 이건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 생태계, 인문학적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농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하기가 번뜩 좀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박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너무 환경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이 수질 검사하고 토양 뭐 무슨 중금속 검사하고 잔류 농약 검사하고 이렇게 왔던 하나의 어떤 어떤 뭐 가치 체계의 한계가 있었지 않은가. 잘못된 거죠, 잘못. 그렇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이제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탈피해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내 생각은 그거는 맞는 듯한데 나는 네. 그 동의하진 않아요. 오히려 예.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관리들의
그 생각과 말을 뜯어 고쳐 있는 수밖에 없어요. 올바로 가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논의를 해갖고 말이 안 통해. 오히려 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서적들을 보면 environmental agriculture라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ecological agriculture, 그러니까 그건 맞는 생태학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네. 농업계에서 생태학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가 어렵고 맞죠. 다들 환경만 너무 그건 말을 맞는 하고 얘기예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환경 안에 개념에는 예, 이게 에코시스템이 있고 비에코시스템 같이 있는 거거든. 예, 그럼 환경 농업 이렇게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되어 갖고 이럴 가능성 때문에 예. 자꾸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남미나 이런데 제3세계 쪽에 아그로 에콜로지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게 비생태계, 비에코시스템 생각은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 아그로 에콜로지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 그걸 우리 소장님이 좀 놓친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과 싸움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거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얘기는 안 해,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 프랑스나 어디 저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법을 제정해 놨잖아요. 아그로 에콜로지 법을 다 그게 통과한 법을 만들었어. 그거 보면 다 그렇게 나. 근데 아그로 에콜로지라는 것은 농법이라기보다도 예. 이 운동이에요, 운동. 예, 예. 예,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의 목표가 누구냐, 운동에 겨냥한 대상이 누구냐, 그게 다국적 기업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빌 게이츠가 모았던 35개 그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비판하거든. 게 유엔에서 2021년도인가 유엔에서 푸드 시스템 서미트가 열렸는데 예. 뭐지? 소농단체 있잖아요. 비아캄바시나 비아캄바시. 아프리카 대표가 그거 가갖고 여잔데 이 양반이 그거 가갖고 막 사기꾼들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도가 안 왜 그 사람들이 그 보도를 그 데모를 하고 보도를 하냐면 그 다국적 기업들이 요거를 하는 다국적 기업은 신여가 돼가지고 지랄하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상이냐 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많은 시간 그렇습니까? 지나가지고요. 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오늘 환경농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지금 현실은 양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고 질적으로도 또 더 높은 진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법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였고 그러려면은 원래 환경 농업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이 분야의 원로이신 권영근 박사님을 모시고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마치기 전에 그래도 박사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예컨대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려고 하면 핵심이 뭐냐면 그 아이폼 정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구절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지역의 지혜를 예. 살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통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독자적인 농서가 있어요. 세종대왕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 후민정음 만든 사상하고 똑같아요. 후민정음 왜 만들었다 하죠? 백성들이 예. 한자말을 잘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중국말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거든. 예. 똑같은 얘기예요. 환경농업
또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예. 풍토부동, 예. 풍토가 다르다. 미국하고 우리가 풍토 다르고 외놈들하고 우리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 다르다. 풍토가 다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땅에 맞는 농업을 해라. 예.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아무도. 그래서 풍토부동을 철학적으로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풍토부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 맞는 종자를 심어야 돼. 네. 그러면은 적합한 땅에 그 땅에 적합한 적종, 적당한 합당한 종자를 심어라. 적지적종. 예. 예,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예. 농식동은, 그죠? 농과 식은 근원이 같다. 예. 그 다음에 농과 의학은 근원이 같다. 그러니까 농의동은, 그러니까 아까 리세트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뭐 리세트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최고 의학은 우리 땅에 낳는 걸 먹는 게 최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이러한 이 철학, 사상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옛날 우리 농서들은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는 농사 기술서일 뿐만 아니라 뭐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다는 걸 다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이란 것을 이제 농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먹는 문화까지 몸 그러니까 건강, 몸, 식, 의, 예.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알겠습니다. 농서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게.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에서 많이 배워야겠네요. 친환경 농업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제 뭐 또 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박사님, 우리 아니 이시돌 연구소에서 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저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은데 앞으로 하소. 아직까지는 자원이 좀 한계가 있어서 예. 자꾸 앞으로 하면 자원 되죠. 늘려가지고 그렇죠. 하면 되겠죠. 뭐 그럼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예예 뭐 말씀 충분히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맛있어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또 뭐 좀 말씀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 하시도록 하시죠. 뭐. 예,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